자, 이번에는 두 번째 만남입니다. 예, 이분은요, 행복한 내과 의사 선생님이세요. 네. 이연민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우, 반갑습니다.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건 어떤 마음일까요? 그 질문에 앞서 선생님 출연을 어렵게 결정하셨다고 그래요. 아,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일반인한테 이런 방송 출연을 말씀하시면 네. 어렵죠.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붓다 TV이기도 하고 또 제가 최근에 맡았던 어떤 스님께서 네. 어떤 일이 결정하기 어려우면 세 가지를 생각해 보라 그러시더라고요. 아, 어떤 세 가지일까요? 첫 번째는 의도가 어떤지, 선한 의도가 있는지, 네.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건지 보시고, 두 번째로는 혹시 나하고 다른 사람하고 경쟁하는 마음이 있는지, 세 번째는 이 일이 모든 사람들에게 회양하는지, 이 세 가지를 보라고 하길래, 아, 그러면, 붓다 다 TV에 맞네요. 네, 다 그쵸. 여기 감사합니다 프로라면, 네. 그러면 제가 겸손, 오케이 했습니다. 어머나, 네.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들으니까 지금 아주 소박한 일상의 행복을 느끼고 있다고요? 네, 일단 생활이 굉장히 심플해요. 그냥 개업한 의사니까 환자 아침에 이제 5시 반까지 보고, 네. 나머지 시간은 이제 제가 한 10년 동안 인문학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책 보고 글 쓰고 공부를 하고, 또 이제 친구들 점심시간이 기니까 만나서 맛있는 밥 먹고, 이제 소소하게 일상 대화하고, 또 의사니까 건강검진 상담 열심히 해드리고, 네. 그러고 있습니다. 와. 실상 살면서 마음이 편하기가 제일 어려운데, 맞아요, 그죠? 맞아요. 어떻게 해서 마음이 이렇게 편해지실까요? 네, 매일 글을 쓰고 또 매일 명상을 조금씩 하니까 이래서 스님들이 명상하라고 그러셨구나 하고 저도 알게 됐습니다. 네. 아니, 그 행복의 중심에는 다름 아닌 금강경이 있다고 그래요? 네. 금강경 하면 불자님들 다 아시고 네, 알죠. 모르시는 분들도 모르시는 분이 없죠, 사실. 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운 시기에 금강경을 접하면서 이제 그것을 잘 빠져나오는 어떤 그런 게 됐거든요. 아니, 의사 선생님께서 어려운 시기가 있었을까요? 그럼요. 다 사람이잖아요. 네. 의사도 아프고 네. 의사도 이상한 일 겪고 힘든 일 겪고 그러는 겁니다. 저는 40대 초반에 사람마다 각자 어려운 일이 다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혼이라는 과정을 겪게 됐고 네. 그러면서 재판을 많이 하게 됐어요. 한 6번 정도. 이혼에 대한 재판이 6번이나 했다고요? 그러니까 민사, 형사, 이혼, 가사 이러다 보니까 네. 우와. 그럴 때 이제 제가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금강경을 읽으면 된다고. 근데 사실 제가 의사잖아요. 네. 세상 물정 1도 모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 어려움이 생기는데 마침 그런 얘기를 듣고 그래 금강경을 읽어보자 하면서 이제 제가 금강경을 읽기 시작했죠. 와. 아니, 재판을 무려 6번씩이나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매일 금강경을 28독을 했다고 그래요? 네. 그게 쉽지 않은데. 응? 어떠세요? 근데 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그럼 시간 얼마나 걸릴까요, 그게? 시간은 한 3시간에서 3시간 반. 거의 랩처럼 했어요. 그러네요. 다다다다다. 어머. 그때는 이제 28독을 읽는 게 목표였고 네. 그랬죠. 아니, 금강경 28독이면 저는 쉽지 어느 않잖아요. 정도인지 감이 안 와요. 저희도 좀 감이 안 오거든요. 전문가이시. 선생님, 하루에 그 28독, 정말 사실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좀 한 3시간 걸린다시는데. 예전에는 처음 출가한 이후에 주로 이제 강원 시절에 있을 때는 아침마다 보통 한 편씩 읽어요. 건강에 한독. 일독이 읽는데 그때는 이제 목탁 안 치고 그냥 혼자 이렇게 쭉 읽거든요. 근데 보통 제 기억으로는 한 25분, 30분? 한독. 10시 하면 20분째 사이고 해가지고. 근데 말씀하신 대로 28독 3시간이면은 진짜 그냥 암기 했으니까 우리 다란이 그러니까 하듯이 속도가- 네, 다란이 하듯이 속도가 빨라지는군요. 10시 하면 20분째 사이고 계속 쭉 해가지고 해야지 내가 한 3시간에 28독 하지. 스님들 의식할 때처럼 연불하면서 하면은
보통 한 10시간 이상 걸리죠. 와. 굉장히 많은 시간 걸리는 저희 건데 일반인이 하면 30분, 1시간 정도는 걸리겠죠. 처음에는 이제 이게 혀가 안 돌아가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아니 그 일반인도 한 일독 하는데 한 30분 정도 이렇게 아. 그 정도 잡으면 되죠. 야, 하루에 3시간이 넘도록 금강경을 읽으셨다니까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셨을지 짐작이 갑니다. 그때부터 시련과 고비가 찾아왔을 때마다 금강경을 옆에 두고 읽으셨다고요. 네, 저한테는 보물 같은 책이죠. 어떻게 보면 든든하고, 아, 이걸 하면 된다. 이걸 알고 있으니까 참 좋았어요. 근데 네. 그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아, 그때 금강경 독송회라는 게 있었어요. 우연히 들었는데, 네. 네, 그래서 금강경을 읽는 것이 지금 어쨌든 어려운 일이 왔을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뭐 나머지 사회적인 걸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걸 하자 하는데 마침 그런 얘기를 들어서 기도하고 경전 읽는 거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게 됐습니다. 아. 근데 뭐 신기하게도 억울함과 슬픔이 조금씩 이렇게 잦아들었다고요. 아,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었던 건, 지금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때는 안 그랬고요. 아. 그렇죠.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그 재판은 따로 하고 진료도 매일 제가 하루에 정말 한 8시간씩 하면서 새벽에 이제 그 기도 시간이 있으니까 그 기도 시간은 딴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딱 기도에 집중하니까 뭐 재판이 언제 끝날지, 이길지, 질지 뭐 이런 생각이 다 없어지고 오로지 일단 아시잖아요. 그 랩처럼 하려면 집중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긴장하거나 불안한 게 많이 줄더라고요. 그래서 방송 보면서 나도 금강경 읽어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아니, 금강경의 어떤 글귀가 우리 이 선생님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였을까요? 그래서 처음에 읽을 때는 못 봤죠. 무슨 소린지도 모르고 막 그냥 읽어 나가는 거예요. 공부를 제가 의사니까 네. 공부 잘하는 거는 자신 있잖아요. 네. 시키는 거는 열심히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처음에는 막 읽다가 근데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을 뜻인데 모르겠어요. 도움이 된다는 거지 하고 이제 밑에 이렇게 한글 이렇게 해설된 걸 슬금슬금 네네. 보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정도 익숙해지니까. 근데 딱 보니까 그때 이제 저한테 딱 와서 꽂힌 게 선세제업 즉위 소멸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뜻일까? 그게 이제 전생에 지은 제업이 있는데 네. 이 금강경을 읽는 동안에도 네가 힘들면 그거는 이제 네가 지은 그 악업이 지금 소멸되는 중이다. 이거를 딱 보고 나니까 뭐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거 지금 내가 받아야 될 일이구나. 누구 탓도 아니고 내가 누굴 원망할 일이 아니구나 하고 나니까 마음이 이렇게 좀 훨씬 더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잘 지나가서 무사히 끝나고 이렇게 이제 행복한 내과 의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 이게 수양이 많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뭐 지금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불행하니 어려운 일이 있어야 이렇게 부처님을 제대로 만나는구나 하는 생각도 거꾸로 하게 됐습니다. 네. 아니, 당시가 굉장히 그 불안하고 절망적인 상황이었다고 그러던데 어떤 상황까지 갔었나요? 그렇죠. 일단은 이제 제가 딸 둘이 있는데 어쨌든 제가 그 둘을 키워야 되는데 한 번도 그걸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뭐 재판을 사실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같이 해 나가니까 정말 이렇게 세상에 혼자 딱 떨어진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선세제업 즉위 소멸이라는 말이 굉장히 저한테 와닿았어요. 그건 네가 지금 해야 될 일이야. 너한테 온 게 겪어야 될 일이야. 감내해야 될 그렇죠. 일이야. 이건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이나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이런 마음이 점점 없어지고 그렇게 잘 지내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와, 맞습니다. 인과를 알면 모든 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석중스님, 네. 우리가 이렇게 보시공덕을 쌓는 것도 다 인과를 알기 때문이죠. 그렇죠. 예. 그 보시가 뭐 여러 가지 보시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재보시 물질로 하는 경우도 있고 법보시라 해가지고 부처님 법으로서 이제 하는 보시, 무예보시,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두려움이든지 없애주는 보시 이렇게 세 가지 보시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최상의 보시라고 하면은 법보시를 보통 얘기합니다. 법보시라고 하면은 부처님 법을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가르쳐주고 같이 이제 그걸 통해 가지고 부처님이 길로 같이 가는 것을 이끌어주는 건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리 선생님도 법보시 뭐 우리 경전이 여러 가지 경전이 있는데 최상의 경전하면은 또 금강경을 빼놓지 않고 얘기하거든요. 금강경에서는 무주상보시 항상 그런 거 얘기하기 때문에 머문 바 없이 이제 상 내는 바 없이 이제 보시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본다면은 저는 이 불교 텔레비전이 이 최상의 법보시가 아닌가. 네. 네, 맞습니다. 왜냐면은 부처님이 하신 말씀을 원음이라고 하거든요. 네. 부처님은 그 당시에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여기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이나 10마일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나 그 마이크가 없지만 똑같이 들렸다고 해요. 네. 부처님. 그다음에 각자 중생마다 가축은 가축마다 그 천상에 있는 사람은 천상에 있는 그 언어로서 부처님이 법을 이해시켰다는 것이 와. 이게 부처님이 원음이라고 하거든요. 네. 원만한 음성으로서 중생들을 깨우쳤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으로 보면은 이 시대에 가장 진짜 부처님 같이 역할을 하는 법보시는 불교 텔레비전. 이게 뭐 지금 너무 하면은 진짜. 전 세계 네, 어디든지 맞죠. TV만 하면은 부처님 법을 예전 같으면은 여기를 와서 직접 들어도 그 힘든데 네, 맞습니다. 그 어디든지 이거 TV 채널만 맞추면은 부처님 법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아마 이 시대 최고의 법보시를 하는 그 장소가 네. 여기 BTN이 아닌가. 아, 최일선에서 계신 또 우리 네. 법보시를 실행하는 분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알면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괴로운 삶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이 좋은 법을 더 많은 이들이 나누는 불사가 바로 붓다의 법보시입니다. 네. 좋은 건요, 남녀노소 네.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죠? 네. 185-0108번. 무해 무탈하고 행복한 내일을 바라본다면 네. 오늘 선업의 씨앗을 심는 마음으로. 네. 그죠? 지금 바로. 지금 바로 붓다의 법보시에 꼭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아, 이현민 선생님, 그 인과의 지혜가 담긴 금강경을 읽은 덕분에 무사히 재판을 또 끝내셨다고 했고요. 거기다가 일상에서 부딪히는 모든 일들이 답이 하나씩 오더라는 건데 그 얘기 좀 잠깐 해주세요. 아, 네. 이제 큰 건 끝났잖아요. 근데 네. 이제 일상에서도 저희가 끊임없이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이제 그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되게 조그만한 병원이라 이제 간호사가 한 명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또 제가 또 불교를 조금 공부한 인연으로 들어온 사람 내치지 않는다. 네. 그래서 들어온 인원 그분이 특별히 범법 행위만 안 하면 제가 이렇게 항상 같이 있는데 어떤 분이 왔는데 너무 좀 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이분은 왜 이렇게 자기 일에 열심히 하지 않지? 자꾸 이렇게 보니까 제가 짜증이 나고 막 네, 화가 네, 나는데 그때 이제 또 제가 또 막 욕심이 나서 이제 그 경전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법륜 스님이 하신 말씀이 화가 나면 그 밑에는 금강경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화가 나면 그 밑에는 아상이 작동하고 있다. 딱 이 말을 듣는 순간 제가 머리가 띵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래서 딱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니까 제 마음에 안 드는 그분이 너무 또 장점이 많은 사람이라는 게 이제 그 말을 생각하고 나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나. 아, 내가 왜 남의 귀한 부인한테 이런 마음을 냈을까? 이제 그게 계기가 돼서 제가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거나 하면 이제 금강경의 아상을 생각하면서 돌아보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래서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었구나. 이게 금강경의 지혜하고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죠. 이현민 선생님께서는 금강경이 만병통치약이었던 거네요. 아니, 그리고 지혜로우셨어요. 어. 지혜로우세요. 네. 감사합니다. 재미있는 건 금강경 읽고 나서 환자들이 화내는 이유도 알게 되셨다고 그러는데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네. 이제 금강경 제가 이번에 책을 썼는데 거기 보면 아상, 인상, 중생사, 수사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네. 근데 제가 환자들이 화내는 이유를 알게 된 게 저는 분명히 좋은 얘기를 했는데 막 환자분들이 화를 내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수사상에 걸려서 그렇구나. 이게 수사상이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젊고 건강한 몸에 집착하는 마음이라고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네.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어떤 예가 있었냐면 굉장히 이제 한 50대 초반에 날씬하고 예쁜 환자분이 오셨는데 이제 검사를 막 했죠.
그래서 혈압이 좀 높아지셨고요. 고지혈이 생기셨어요. 이제 약을 드셔야 돼요 하니까 갑자기 막 우시는 거예요. 너무 당황했죠. 왜 그래요?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다이어트하고 열심히 운동했는데 내가 왜 약을 먹어야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 마음이 뭘까? 그 마음의 근저에는 내가 영원히 이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이 수화상에 딱 이게 이제 울음을 나오게 했구나 하니까 환자분들에 대해서 이해가 훨씬 넓어지게 됐어요. 그냥 심리 상담까지도 해줄 수 저는- 있는 것 아니요, 같아요. 아니요, 우리 이제 그럴 수 있어요. 선생님은. 왜냐면 네. 저도 이제 운동하고 그러니까 네. 좀 아파서 가서 물어보면 어디가 안 좋아요 그래요. 그러면은 아니 나는 이렇게 잘 먹고 이렇게 있는데 왜 거기가 왜 아파요? 그 똑같은 얘기네. 네네. 그죠?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해오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열심히 운동하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약을 끊을 수 있겠지 이렇게 오시면 이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아파트 50년 되면 저희 AS 받아야 되죠. 계속 수리 안 하면 변기 막히죠. 막히기 전에 우리 계속 관리합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아니 그러다 보살되기 프로젝트를 시작하셨다고 그래요. 이건 또 뭔가요? 그래서 이제 금강경 책을 쓰게 되는 계기가 돼서 이제 네. 금강경의 핵심은 상구보리 하와중생, 나도 깨달음을 하지만 누군가를 도와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제가 누군가를 돕죠? 이제 이게 저한테 질문으로 왔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환자를 돌보는 걸로. 근데 그거는 그거 갖고 모자라요. 모자른가요? 그거 갖고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 환자분들이 저를 도와주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환자분들을 봄으로써 살게 되니까 그거 갖고 모자라고. 큰 마음이십니다. 네. 그래서 국리를 하다가 그때 이제 어떤 분이 그러면 너가 잘하는 거 해봐라. 그러니까 인문학 공부한 거랑 환자 보는 거를 이렇게 접목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이 사람들을 초대해서 강의를 해보라고. 그래서 이제 목요 점심 인문학이라는 거를 병원에서 하게 됐어요. 네. 그런 게 이제 금강경으로 인한 이렇게 인연으로 다 이렇게 이어진 거죠. 네. 와, 이거 대단한데요. 금강경에 의학 지식을 더해서 네네. 인문학 강의를 하신다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질병을 와. 보는 아까 수자상처럼 네. 이렇게 질병을 보는 새로운 시각. 그러니까 너무 저희가 다 괴롭잖아요. 그러면 네. 이 괴로움에서 조금 풀려날 수 있는 이런 조금만 방편을 알아도 사람들이 편안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이현미 선생님 너무 똑똑하세요. 역시 의사 선생님이라고 의사 선생님이라서 좀 다르신 것 같은데, 근데 강의하면서 나 자신에게 더 솔직할 수 있었다고 하시네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제가 솔직하게 얘기했죠. 환자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으세요. 선생님은 안 아프시죠? 이러거든요. 제가 저도 사람인데 아파요. 어떡해. 저 당연히 아파요. 저도 고지혈증 약 먹어요. 이런 말씀도 드리지만 이제 환자분들한테 솔직하게 사실 나도 무섭다. 나도 암도 무섭고 치매도 무섭다. 근데 이렇게 공부를 같이 하다 보면 그런 무서움과 두려움이 줄어든다. 이제 이런 얘기를 같이 나누게 됐어요. 그러니까 의사랑 환자라기보다 이제 도반? 왜냐면 네. 똑같은 괴로움을 같이 가지고 있잖아요. 네. 네, 이런 게 전 정말 좋았어요. 심리적으로 굉장히 환자분들이 안정이 될 것 같아요. 저도 언제 기회가 되면 우리 이현미 선생님한테 한번 찾아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가야 되겠습니다. 네, 네. 네, 공부도 좋고 강의도 좋지만 원장님께서는 병원 운영도 신경 쓰셔야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한간에 들리는 얘기는 네.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없으시대요.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그거는 사람마다 관심이 다른 것 같아요. 네. 저는 돈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건 아닌데 사실 그 마음을 올리면 뭔가 무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은 그리고 또 제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마음을 비우고 일단 뭐 밥 먹고 살고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조금 관심이 좀 적어요. 네. 근데 반대로 보시는 1등이시래요. 아니 꽤 여러 곳에 정기 후원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어디 후원을 하고 계시나요? 네. 제일 처음에 이제 불교 공부할 때 어쨌든 저는 잘 먹잖아요. 그래서 굶주린 아이들을 위해서 유니세프에 하고 있고 또 법륜 스님 밑에 공부하면서 JTS 또 이제 명상 갔다 오면서 단마 코리아 또 일묵 스님 계시는 제따와나 선언 뭐 법상 스님 계신 목탁소리 이렇게
뭐 어떻게 하다 보니 많은 금액은 아니고. 네. 그렇죠. 네네네. 네. 근데 감사하게도 이번에 또 붓다회 후원을 당연히요. 시작하기로 네. 하셨다고. 당연하죠. 네,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제가 사실 BTN을 보니까 열심히 보고 있는 채널이었어요. 몰랐는데. 그래서 네. 이렇게 인연이 되면 당연히 또 인연이 열리면 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도 매달 적지 않은 금액일 텐데 부담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희 딸들이 중도를 지켜라. 오바 좀 하지 마라. 제발 좀 잘 살펴보세요. 이런 말씀을 계속 해주고 있어요. 저 옆에서. 네. 그래도 이렇게 후원하고 기부를 하고 나면 기분이 그쵸? 제일, 내 마음이 맞아요. 제일 좋지 않나요? 네, 그렇죠. 그리고 사실 그 부처님 살아 계실 때도 그 왕들이 엄청나게 기부를 많이 했잖아요. 그 이유는 사실 저희가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이렇게 보시를 함으로써 이렇게 진리의 길에 들어설 수 있는 저희가 기회를, 인연을, 그렇죠. 인연을 맺어두는 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뭐 보시는 적극 추천입니다. 무엇보다도 네. 좋다고 생각합니다. 섭진 스님, 예. 우리 이여민 선생님이야말로 법보시 보살님이십니다. 그죠? 예, 그러시네요. 우리 부처님도 대의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네. 이 중생들을 다 치료해 주시는 의사분이신데 그 중에서 또 우리 사바 세계에서는 의사 이런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는 제2의 또 부처님이라 생각합니다. 왜냐면 예전에 우리 맹자인가에도 나오는 그 얘기가 있는데 사람들이 수많은 직업이 있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직업을 선택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누구 죽이기 위해서 창을 만든 사람은 사람을 더 어떻게 보면 잘 죽일까 하는 마음으로 창을 만들고 방패를 만든 사람은 어떻게든지 이거를 창을 막아낼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이 방패를 만드냐 해가지고 직업의 중요성을 얘기했는데 제 봐서는 우리 선생님 같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직업 너무 이게 고귀한 직업 같고 또 가운데에서도 또 불교를 또 네. 통해서 본인도 또 그 마음의 병도 여러 가지 치료했다는 거 보니까 정말 현명하시고 네. 아빠 이게 많은 사람들한테 치료도 하고 이제 오늘 이 인연으로 해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그래서 아마 이제 정신적인 그런 치료까지 해주시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코로나 때문에 목요 점심 인문학 강의가 멈춘 상태라고. 네. 그 덕분에 제가 금강경 대중지성을 조그만한 책을 하나 쓰게 됐습니다. 네. 아고 네네네. 그 그 시간을 금강- 네, 아껴서 네, 네, 바로 여기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이여민 선생님께서 직접 또 이렇게 선물을 해주셨어요. 요렇게 어? 와, 금강경. 아니 요 책만 읽으면 진짜 금강경이 쉽게 이해가 되겠어요? 네. 어쨌든 여기 있는 지금 제가 한 이게 얘기가 여기에 다 있어요. 불교에 대해서 다 함축된 네.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금강경 자체를 제가 해독은 못하죠. 네. 근데 금강경과 이게 부처님 법 만난 것에 대한 네. 설명이라서 저희 딸이 31살인데 사실 불교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근데 네. 그 친구도 너무 쉽다고 읽어보더니 그래서 아주 쉽습니다. 책을 내고 두 따님한테 너무 감사했다고요. 네, 그렇죠. 사실 저희 딸들이 맨날 왜 엄마는 조기 교육을 영어를 안 시켜주고 반야신경을 시켜줘. 반야신경을 외워요. 네. 어느 날 와서 그 얘기를 하면서 자기들은 조기 교육을 반야신경을 했잖아 이러는 거예요. 친구들이 영어를 술술하는데 자기들은 저한테 막 억울해했는데 저희 딸들이 그 어려운 시절에 사실 같이 금강경 28독을 했습니다. 대단합니다. 108배도 같이 하고. 네. 사실 어렸는데 이렇게 엄마가 하는 거를 이렇게 따라온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네. 근데 지금 너무 잘 커줬고 항상 엄마를 그 물가에 있는 아이처럼 걱정하면서 옆에서 이제 절차 탕마해주는 도반으로 잘 있습니다. 아우. 너무 감사하죠. 네. 든든한 따님들이 계셔서 또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엄마 마음 알 것 같아요. 방송 보고 있을 두 따님도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자, 대중지성 금강경과 만나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누군가에게 힘이 될 귀한 책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많이 보시고 입소문도 많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끝으로 시청자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네. 당연히 금강경을 꼭 읽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네. 금강경에는 여러분의 괴로움을 해결해주는 번뇌 해결서, 그러면서 보시를 잘할 수 있는 보시 활용서, 네. 그러면서 또 여러분 자체가 보물과 같이 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려준 안내서입니다. 더불어 붓다회에 이렇게 법보시에 동참하시면 지금 말한 걸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이런 인연의 장이 있으니까 너무 좋지요. 네, 그 말씀을 꼭 하고 싶습니다. 맞아요. 법보시의 기쁨을 깨닫게 해준 이여민 선생님, 지금처럼 행복한 내과 선생님으로 여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요, 좋은 인연이 가져다주는 행복이 바로 이런 거구나 싶습니다. 석중사님, 네.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첫 만남이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처음 첫 오늘 촬영이라서 좀 긴장도 했는데 전혀 긴장하신 것 같지 않던데요. 그래요. 속으로는 긴장했습니다. 네. 하여튼 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불자들이 또 보시하는 그런 계기, 보시라는 것이 꼭 물질적인 보시만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사람들한테 좋은 얼굴 한번 보여주는 것도, 웃는 것도 보시고 네. 아주 참 여러 가지 이 종류의 보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보시도 생활화하고 그리고 또 그걸 통해서 모두 다 또 하루하루가 또 행복한 그런 나날이 되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네. 요즘 럭키박스가 인기잖아요. 네. 응? 인기인 거 아세요? 잘 몰랐어요. 저는 오늘 생일 선물로 럭키박스를 하나를 받은 기분이에요. 저는 종합 선물 세트요. 어렸을 때 자고 일어나면 그 머리맡에 이렇게 그렇죠, 선물 이렇게. 아버지가 사다가 놓으면 그게 있으면 아침에 일어나서 엄청 행복했거든요. 맞아요. 네, 여러분도 붓다이 꼭 함께 하셔서 좋은 인연 지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새롭게 붓다에 후원해 주신 분들을 추첨해서 리프팅의 명가 고소용 기미의 클레드벨 화장품 세트를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성불하세요. Thank you.